안녕하십니까. 올인원 에듀의 손용식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지능입니다. 2028 대입 고교학점제 시행되는 지금 중3들이 수행이 더 중요해졌다는 그러한 말씀은 많이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평가와 관련된 지능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보셨던 그 웩슬러 지능검사 5판에 대한 간단한 개요에 대한 화면이죠. 요거는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러한 소검사들 좀 보시라고 좀 다시 화면 넣었고요.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올인원 에듀의 초중등 프로그램에서 수행 적합도를 저희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행 적합도에 관련된 지능이 어떤 거인 것까지도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우리 올인원 에듀에서 제공하는 수행 적합도는 이 전체 수행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부터 개선 및 발전 항목에 대한 10가지에 대한 적합도를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행 적합도를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이 친구는 수행 적합도가 정확하게 68.1%가 나왔어요. 수준은 다소 높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결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친구의 우리 수행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K-웩슬러, K-위스크 5판에서의 그 지능 소검사들의 관여된 것들은 총 이렇게 8개예요. 그 중에서도 이 색깔이 다른 것들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제목을 좀 보면 좀 특이하지 않나요? 각각의 항목들을 보시면은 적극적 참여도, 연구 및 조사 능력, 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개선 및 발전. 이거는 마치 그 수행 적합도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또는 어떤 조직에서의 나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매우 관계가 깊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만들고 났더니 이게 단순한 수행 적합도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나 또는 사회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위스크 5판에서 각각의 소검사 중에서 수행 적합도의 여러 항목들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들은 이 앞에 이렇게 4개예요. 또 재미있게도 여기 하늘색으로 명시된 것들 있죠? 공통 그림 찾기, 공통성, 행렬 추리. 이렇게 3개는 저희가 그 웩슬러에서의 해석할 때 귀납 추론과 연관된 지능입니다. 자, 귀납 추론은 우리가 현상이나 관찰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파악된 걸 통해서 보편화시키는 능력을 귀납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가장 많이 수행 적합도에 관여되는 것들이 이 귀납 추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처리 속도. 처리 속도는 유동지능, 결정지능, 요거하고도 좀 다른 개념의 지능인데, 이 처리 속도가 높은 친구들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업 성취들을 견인하거나 매개한다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행 적합도에서는 다른 지능들보다도 상당히 크게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 우리 좀 아시죠? 보통 일머리가 있다라고 하죠. 학교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저희가 웩슬러 검사를 하면은 처리 속도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입시에서는 그 지능에서도 처리 속도가 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와 토막자기 작업기업 퍼즐들은 위에 4개에 비해서는 관여는 좀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행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좀 관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웩슬러 검사 외에도 메타인지나 동기,
참여도, 사회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징들을 좀 보고 수행 적합도를 좀 판단하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주요 있게 보는 거예요.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좀 메타인지의 좀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메타인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타인지 학습법이겠죠. 이것도 제가 차분히 시간을 만들어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 적합도는 저희 그 초중등 프로그램에서 상담까지 받으면은 상담 후에 리포트 발행할 때 상담 중에 아마 요거를 저희가 설명드리고 어떤 게 부족한 게 있으면은 이것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준비 좀 하자, 보강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그 지능의 성별 차이를 수행에 관여된 지능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웩슬러, 즉 위스크 오판에서의 그 지능의 좀 성별 차이부터 잠깐 좀 먼저 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학령기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학생이겠죠. 자, 학령기 여성 학생들은 이 웩슬러 오판에서 이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 지수에서의 꽤 우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특히 여학생이 처리 속도 지수에서는 강력한 우위를 보였어요. 거의 남학생하고 같은 연령대의 남학생하고의 그 지표 차이가 거의 6점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여학생들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처리 속도의 우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높은데 일관되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는 쓰기 같은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면 의사소통 학업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성과가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거는 여성이 남성보다 처리 속도가 매우 높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수행 적합도에서도 처리 속도가 관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가치가 높다고 보면 되겠죠. 또 지능의 성별 차이에서는 이제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치면서 남성의 일반적인 지능 점수가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일관적인 높은 것은 처리 속도고 이제 처리 속도 외에는 일반적인 지능 점수는 남자가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통해서 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단 이 정도에 대한 성별 차이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어머니의 궁금증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우리 흔한 표현 하지 않습니까? 자, 여학생이 비교과와 수행을 잘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즉 남녀공학을 보내야 되나? 특히 남학생들을 있는 집에서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좀 하시죠.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앞에서의 연구 결과 이 처리 속도의 여성의 우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능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여학생이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의 학교 내에서 평가잖아요. 우리의 내신이라든지 비교과라든지 또는 수행평가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 집단에서든 비교하면 당연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학교 내로 범위를 축소하면은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에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내가 비교과를 잘할지 수행을 잘할지 이런 평가는 좀 하지 말자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메타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행 적합도에. 근데 제가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메타인지는 남성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메타인지는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를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메타인지도 많이 여러 가지를 나오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평가가 매우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은 자신감이 좀 결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메타인지는 오히려 남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학생인데 남녀공학 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그래 내가 처리 속도는 좀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메타인지는 높을 수 있다라고 간주하면은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 보통 외고 국제고죠. 그리고 수행평가와 활동이 매우 많은 학교, 역시 외고나 국제고죠.
자, 이런 학교를 남학생이 선택할 때는 당연히 그 본인의 그 진로 제한과 그다음에 수행 적합도를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만 제가 좀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카우프만 박사라고, 그 웩슬러를 창설하신 그 웩슬러 박사하고, 지능에 관계된 연구, 표준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분이 계신 분이 카우프만 박사예요. 그 카우프만 박사의 저서에 이런 말이 되게,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었고, 좀 그게 제가 좀 깊게 좀 왔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웩슬러 5판, 는 이론적 기반에서 해석돼야 때 가장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소검사 프로파일 보여드렸죠. 이 웩슬러 검사의 프로파일 검사는 교육적 개입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진단. 웩슬러 검사가 진단이죠. 진단은 교육보다 우선할 수 없고,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도 이 명제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에듀의 초등 프로그램은 이론적 기반, 그리고 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